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험사기 강의를 맡은 유닉법률사무소의 강혜정 변호사입니다. 간혹 빚에 내몰리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의 하나로 보험사기가 선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 사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보험 사기로 의심받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 몇 개나 들으셨나요? 네, 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찾아왔을 때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안전띠를 채워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이란 위험 집단을 묶은 후에 각 개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요. 구성원 중 일부가 위험을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것이 바로 보험 사기가 되겠는데요. 네, 보험 사기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보험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 관계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 총 세 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말 그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살던 큰아들이 어머니를 계약자로 해서 수년간 어머니의 보험금을 부담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수의자 지정이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던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보험금을 같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보험을 가입했고 또 보험금을 납입했던 큰아들이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신 어머니 같은 경우가 피보험자가 되고, 네, 보험료를 받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보험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란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력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 사기는 그렇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보험 사기는 매해 최고 금액 그리고 최다 인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만 7천억이 넘고요. 이는 바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고, 그리고 관련 혐의자 역시 8만 3천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보험 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AI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험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특별법이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형사적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보험 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상습범의 경우에는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의 50%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 사기 처벌이라는 형사적 처분과 함께 그동안 내가 부정수급한 비용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보험 계약도는 해지되게 됩니다. 네. 자, 최근 보험 사기는 갈수록
조직화, 그리고 지능화 또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온라인에서 보험 사기를 가담하는 뉴스입니다. 디귿 키역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뒷쿵입니다. 네, 단어로도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렌터카를 빌려서 앞차와 뒷차가 서로 공모해서 뒤에서 박은 다음에 그런 앞차가 자동차 보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바로 보험 사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NS 구인 광고를 가장해서 공모자를 모집하고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 사기 수법이 바로 지능화, 조직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험 사기의 특징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가져올까요? 나에게는 별로 피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면요, 당연히 보험사의 재정이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상승되고 결국 우리의 보험료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실제 사례로 보는 보험 사기의 6가지 유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험 사기에는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 살인, 두 번째는 허위 실종 및 자해, 세 번째는 고의 사고 유발 및 허위 사고, 네 번째로는 허위 장애 및 허위 입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피해 과장 및 과다 청구,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에 보험을 가입하는 유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엄녀인 보험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한 20년 전쯤 됐던 2000년도 사건입니다. 이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요. 자, 보험 살인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네,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든 이후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명의로 든 타인을 바로 살해하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엄여인은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던 분이었는데요. 결혼을 2번 하셨는데 두 명의 남편이 다 실명 후에 살해가 되셨습니다. 사망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실명하게 한 후에 보험금을 약 한 5억 원 정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엄여인은 후에 자신이 저지른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허위 사망 사건이 되겠습니다. 허위 실종 및 자해 사건인데요. 자, 말 그대로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실종이 되거나 또는 자해를 하는 보험 사기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실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부부인데요.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서류를 위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요, 한 달 동안 보험을 10개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사망 시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이 약 18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길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라고 허위로 사망 서류를 위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국 아내가 보험금 18억 원을 수령을 했는데요. 다만 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가입 한 달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금액을 받으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 이 부부의 행각이 발각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의사고 유발 및 허위사고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허위로 사고를 내는 사기인데요. 제가 가져온 사건은 이른바 퀵서비스 사건인데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분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므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단독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됨으로써 지금 이분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허위 장애 그리고 허위 입원 사건입니다. 자신이 어떤 장애나 병이 없는데도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 사기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건도 요즘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와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행위가 대표적인 보험 행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본인이 심각한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를 기망해서 정신지체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해 과장 그리고 과다 청구 사건입니다. 바로 자신의 입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나이롱개 사건이라 그래서 또 한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자신의 입은 피해가 매우 경미함에도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행위 또한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최 씨를 포함한 5명의 일당이 일명 나이롱개를 만들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가벼운 경미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무려 1184일 동안 장기 입원을 하여서 바로 보험금을 한 2억 5천만 원을 타낸 수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입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가입해서 마치 사고가 보험에 든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인데요. 자, 이 사례는 볼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4년 전에 오 씨가 목을 상당히 많이 다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수술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에 가입한 뒤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서 결국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서 자주 발생하는 보험 사기의 특징 및 보험 사기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서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 및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